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 여행 상품 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어떠한 그 역할을 하는지 여행사에서, 그리고 또한 이 그 여행업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이 뭔지, 그 다음에 여행사의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행사의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행 상품 상담사의 중요성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여행 상품 상담사 자격증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담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상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 상담사의 그 정의,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 사전적 정의,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보면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서로 의논한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는 담론, 상의, 면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담에 대해서 이제 영어 사전을 보면은 뭐 어드바이스, 컨설테이션, 뭐 컨설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의 종류는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굉장히는 아니고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상담의 종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대면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면 상담. 자, 대면 상담이라는 게 있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대면 상담은요, 고객과 직접 얼굴을 보며 상담하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거고요. 고객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상담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이 업장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냐, 여행사 사무실에 고객이 직접 방문해서 여행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 사업자가 직접 이제 고객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가서, 직접 이제 상담을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면 상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화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 상담.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고객과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업장에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행사의 그 상담 기법은요, 이 전화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전화 상담. 뭐 요즘에는 뭐 인터넷 예약을 하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고객이 업장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가, 그러니까 여행사 직원이죠. 이 사업자는 여행사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원이 직접 고객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좀 많이 그 여행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온라인 메신저, 그 다음에 이메일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온라인상에서 여행 상담을 하는 방법이고요. 고객이 업장에 직접 온라인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거는 고객이 먼저 그 문의를 하고 사업자가 답변을 하는 형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온라인 메신저가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 상담이 좀 대부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행사 유통구조와 그 다음에 조직구조, 그리고 여행상품 상담사의 중요성, 그 다음에 여행상품 상담사 자격 인증서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소개 이어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내용이 쭉 좀 많이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여행업의 50% 이상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관광가 나왔다라고 하고, 나 지금 관광가 다닌다라고 하면서 여행업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지금서부터 이야기하는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여행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쭉쭉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어떤 거를 할 거냐, 쭉 봤을 때, 일단은 여행사 유통구조, 그 다음에 조직구조, 그 다음에 여행사품 상담의 중요성, 요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행업의 종류가 뭐 국내 여행업, 그 다음에 국외 여행업, 일반 여행업 이렇게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물론 이제 그 법상의 내용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여행업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유통구조와 유통구조, 그 다음에 수익구조, 그 다음에 상품구조, 그 다음에 조직의 업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이니까 귀담아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이 여행업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는데 TV 광고나 아니면 인터넷 광고,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직판 여행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직판 여행사? 자, 그리고 혹시 간판 여행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간판 여행사? 안 들어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직판 여행사가 뭐고 간판 여행사가 뭐고, 그러니까 여행업은요, 크게 국내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여행사 종류는요, 직판 여행사냐 간판 여행사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여행 상품의 구성 요소가 뭐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쵸? 여행 상품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직판 여행사가 뭐고 간판 여행사가 뭐고 일반 여행업이 뭐고 국외 여행이 뭐고 국내 여행업이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전에, 자, 여행 상품 구성 요소? 이게 뭐지? 쉽게 얘기해서 여행 상품이라고 불리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패키지 여행 상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유여행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국내의 대부분의 여행사들은요, 거의 90%의 여행사들은요, 패키지 여행 상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판매를 해요. 패키지 여행 상품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묶음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묶음 여행. 여러분들이 익히 부모님들과 같이 갔다 온 해외여행, 여러분들이 그 TV 광고에서 봤던 여행사들, 거의 대부분이 다 패키지 여행 상품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여행 상품 구성 요소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키지 여행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게. 해외 패키지입니다. 해외 패키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행사들의 매출 비중을 봤을 때 해외 여행 상품과 국내 여행 상품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10대 여행사들 말하는 상위 10대 여행사들은 9대 1이에요. 9대 1.
해외 매출이 90%입니다. 자,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현지 해외니까 해외 관광 지역 이 두 가지로 점선으로 쭉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공사가 있고요. 그래서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첫 번째 항공사 뭐죠? 항공 좌석.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때 버스 타고 갑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막혀 있고 위는 북한이 있잖아요. 버스 타고 못 갑니다. 배 타고 갈까요? 네, 배 타고 가긴 하는데요. 배 타고 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에요. 크루즈가 아닌 이상. 보통 제가 봤을 때 5%가 해외 패키지 여행 갈 때는요. 95%? 아, 너무 적게 잡았나? 거의 한 99%. 네, 95%. 오차범위 두고 95%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현지에서 관광지에 뭐가 있죠? 숙박, 그쵸? 가서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4박 5일 여행을 가던 5박 7일, 6박 7일 여행을 가던 간에 거기에서 밤새입니까? 길거리에 잡니까? 아니잖아요. 숙박, 호텔이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먹어야죠. 예. 가서 내가 도시락 싸들고 가서 먹지는 않잖아요. 예,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런 식사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교통. 걸어 다닐 수는 물론 걸어 다니는 여행도 있긴 하지만 패키지 여행 여러분들 솔직히 관광지 갈 때 걸어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세버스를 많이 이용을 해요. 전세버스. 그래서 버스, 교통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왜 갑니까? 예, 멋지고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 거 보러. 관광지. 예. 관광지가 또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 나왔나요? 다 나왔나? 아니죠. 가이드. 현지에서 그 지역의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나와서 그 관광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겠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해외 패키지 여행 가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와 닿을 거예요. 아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호텔이 있었고, 식당을 갔었고,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전용 버스 타고 이동했었고, 관광지를 관광했고, 그치, 가이드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 나왔나요, 여러분들?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패키지,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항공사 나왔죠? 숙박, 식사, 교통, 관광지, 가이드 나왔습니다. 다 나왔나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냐? 바로 이 쇼핑입니다, 여러분들. 쇼핑. 대부분 사람들이 쇼핑 교수님, 이게 여행상품 구성 요소에 왜 쇼핑이 여행상품 구성 요소일까요?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행은요, 관광은요, 먹고 자고 보고 사고입니다. 4고라고 하죠. 제가 만든 말인데, 예. 먹고 자고 보고 사고. 예. 자, 쇼핑도 관광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다 나왔어요. 네. 네,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항공사, 숙박, 식사, 교통, 관광지, 가이드, 쇼핑.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묶었습니다. 현지 관광지역이라고 했고요. 자, 이 숙박, 식사, 교통, 관광지, 가이드, 쇼핑. 자, 이거를요,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 여기에서 산출되는 비용을 지상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상비. 그렇잖아요? 숙박, 식사, 교통, 관광지, 가이드, 쇼핑. 다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하게 여행 상품은 뭔가요? 자, 여행 상품 간단하죠. 여기 있는 항공, 그 다음에 지상을 더하면 바로 여행 상품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제 말이 맞죠?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여행사는 여행 상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행 상품은 뭐예요? 항공 플러스 지상이라고 했잖아요. 요 플러스. 자, 그러면 여행사는 여행 상품을 어떻게 만드냐?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듭니다. 항공 플러스 지상. 이거를 누구한테?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고객한테 판매를 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궁금한 게. 물론,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시니까는 뭐 궁금한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행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궁금한 사항이 생길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도. 자, 봅시다. 자, 구글 맵이에요. 제가 구글 맵을 펼쳤습니다. 자, 전 세계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한국 중심으로 해서. 자, 전 세계 지도가 나왔습니다. 여행 상품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여기 지상과 항공 더해갖고 고객한테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전 세계 나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일본, 중국, 뭐 미얀마, 태국, 베트남,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뭐 인도, 네팔, 아프가니스탄, 이란, 뭐 폴란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만 보도록 할까요? 중국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렇게 땅덩어리가 이렇게 커요. 아니. 자, 미국 볼까요? 미국? 자, 보시면 캐나다 볼게요. 캐나다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인가 두 번째인가 그래요. 그 국토 면적이. 자, 이렇게 밴쿠버, 캘거리, 에드민턴, 그다음에 뭐 퀘벡,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 굉장히 관광할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국가가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국가가 한 240개? 220개의 국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는 게 약간 150개 국가가 있습니다. 150개 국가. 좀 덜 되기도 한 100개라고 칩시다. 100개. 자, 100개라고 하는데 아까 중국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중국만 하더라도 관광할 수 있는 도시가 20개나 됐어요. 20개. 자, 우리 단순 계산합시다. 단순 계산. 여행사 직원 한 명이 북경 상품을 한다라고 하면 북경에 있는 숙박 전화해야 되죠. 그 호텔 전화해갖고 호텔 예약해야 되죠. 식당 전화해서 예약해야죠. 버스 수배해야 되죠. 관광지 예약해야 되죠. 가이드 수배해야 되죠. 쇼핑센터 섭외해야 되죠. 근데 직원 한 명이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직원 한 명이 북경이랑 상해랑 그 다음에 뭐 홍콩이랑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요? 단순 계산으로 이거 못합니다. 왜냐면 북경만 하더라도 호텔이 한 100개가 돼요. 100개. 관광지도 어마어마하고 고객이 일일이 다 전화하고 하면 힘들단 말이죠. 한 명이 이걸 다 못해요. 그죠? 자,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자, 국가가 100개가 있고 여행 가는 국가가 100개 있고 그 100개에서 그 도시들 여행 갈 수 있는 도시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한 4개만 칩시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400개예요. 400개의 도시. 그리고 400개의 도시면은 여행 상품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묶을 수 있으니까 제가 축소를 한 건데, 자, 단순 계산하면 여행사의 최소 직원 수는 몇 명이 돼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한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최소 400명이 있어야 돼요. 400명이 근무를 해야 돼요. 전 세계 여행 상품을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400명이 넘는 여행사들이 몇 개나 될까요? 자, 400명이 넘는 그 여행사는요, 기껏 해봤자 한 4개 정도? 일단은 하나, 모두, 노랑, 이 정도 될까요? 3개 정도 되겠다. 나머지는 300명 미만인 것 같은데 400명 미만. 아무튼 근데 노랑풍선이나 롯데관광이나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전 세계 여행 상품을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400명이 넘지가 않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도대체 왜? 어떻게? 저의 논리대로 하면은 40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작은 소규모 업체들은 전 세계를 다 취급을 하고 있다? 왜 그렇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건 뭐냐? 바로 중간에 이 여행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매개체. 그 매개체가 뭐냐면 바로 이 회사입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여러분들? 랜드사라고 적혀있습니다. 랜드사. 자, 현지 여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현지 여행사를 랜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자, 지상, 랜드, 직역하면 뭐죠? 땅, 지상이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처리한다라고 해서 랜드사, 현지 여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랜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랜드사라는 표현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는 현지 여행사를 랜드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400명 미만의
미만의 여행사가 전 세계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랜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랜드사가. 자, 왜 그러냐? 이 랜드사는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하자. 북경에 현지 여행사가 있어요. 랜드사가. 그러면 이 랜드사가 숙박 예약해주고 식사,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 관광지, 가이드, 쇼핑해서 일정표와 여기 일정표, 원가와 일정표를 여행사한테 보내줘요. 네, 보내줍니다. 우리 상품 가격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거냐? 자, 제가 문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실무 수업이니까 제가 과감없이 문서 오픈합니다. 원래 잘 오픈 안 하는데, 이 랜드사에서 요금을 보내와요. 일정표랑 같이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멘피, 크림슨, 제이파크, 리조트별로 해서, 디럭스는 3박 5일에 얼마? 27만원, 4박 6일 35만원, 디럭스. 크림슨 리조트 29만원, 제이파크 33만원, 막탄 스위트가 1인당 42만원 이렇게 되고, 포함사항, 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포함사항, 요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마크, 특이사항들, 이렇게 되고요. 자,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요금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현지 여행사, 그러니까 랜드사에서 일정표나 요금을 다 보내줘요. 어디로? 서울에 있는 담당 직원한테, 여행사한테. 그래서 원가랑 일정표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행사는 어떻게 하냐? 자, 지상비 플러스 항공료는 뭐죠, 여러분들? 판매 원가가 되죠. 자, 그럼 이 판매 원가를 고객한테 판매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죠, 여러분들. 기업의 존재 이유, 수익 창출이잖아요. 수익 창출. 기본적으로 돈 벌어야죠. 판매 원가를 팔면 안 되죠. 돈 안 남죠. 자, 그러면 플러스 수익을 붙여서 고객한테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고객에게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직판 여행사라고